네, 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8월의 두 번째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저희 거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가 주실 두 거장께서 나와주셨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상호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야정구 대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튜디오 안이 좀 덥습니다. 아무쪼록 이열치열 한번 뜨겁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이번 한 주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장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주시장. 네, 먼저 김상호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주식도 주식이지만 이번 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네. 그 펜싱의 그 박상현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그냥 정말 가슴 찡한. 정말 굉장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네. 지금도 이렇게 네.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좀 뭉클하고 찡하고. 한참 뒤처지는 가운데 네. 그 외쳤던 그 속으로 이렇게 네. 혼자 외쳤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꼭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사실 장이 연중 최고가를 찍고 있지만 힘들어 하시는 것 네, 같으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꼭 드리고 싶은 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가져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아주 좋은 충분히 말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시간이 또 필요하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쭉 해갈 터이다. 그래서 꼭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자신감, 수익 바로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그 주요한 이슈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시장에서 이제 뭘 봐야 되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실전에서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고 먼저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슈가 이제 하나 나왔는데요. S&P입니다. 신용평가사인데요. 대표적으로 무디스, S&P, 피치 이런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유럽의 국가들은 오히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신용등급이 어디에 와 있냐면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굉장히 좀 높은 수치네요. 예, 네. 보게 되면은 총 단계가 총 21단계인데 S&P에서 국가신용 등급을 매길 때 우리가 기존에 AA-에서 이번에 이제 등급 상향되면서 AA로 되었거든요. 이걸 놓고 봤더니 지금 S&P 기준으로 한국이 투뿔이죠. AA이고 중국이 AA-, 그리고 일본은 A+. A+는 또 그보다 한 단계 밑이에요. 이제 자막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S&P에서 이야기한 게. 무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또 피치도 마찬가지예요. 등급은 하는 것이 낮지만 그래도 한국이 제일 위에 있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그냥 중국과 일본을 깔아앉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들 이 밑에 두고 있는 알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사들 세 곳 특히 무디스 또 S&P, 피치 등은 외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신용평가사들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신용평가사를 매기는 데 따라서 그 자금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큰 물꼬가 이렇게 터진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박스피 말 그대로 한 5년, 6년째 갇혀 있다 보니까 자신감 좀 이런 거지만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그래도 나은 축에 속한다. 축 정도 아니라 A, B, C 정도로 놓고 보면 A 뭐 투자할 곳, B는 뭐 그렇고 그런 시장, C는 뭐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본다면 분명히 한국은 A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우리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물론 이제 이 단기적으로 흐름 자체를 여기에 접목을 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외국 자금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시장 흐름도 나쁘지 않죠.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니까. 네네. 또 하나 이제 종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또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예. 네.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야정훈 대표님이랑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누누이 최근에 많이 했는데요. 초보자는 어떻게 하시고 네, 중급자, 고급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다. 좋겠다. 이런 겁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5년, 6년째 같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이런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평가사들 세 곳 특히 무디스, S&P, 피치 이런 국제 신용평가사들 세 곳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축에 속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종목을 많이 남발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종목을 집으면 그 종목을 계속 추천하는 타이밍을 봐서 이런 스타일인데, 작년에 잠시 뭐 주봉이나 월봉을 좀 놓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네. 지금 이게 일봉인데요. 예, 주봉이 있죠. 월봉인가요? 예. 이게 2015년 하반기서부터 2016년도 올 초반까지 5,000원대 있던 주가가 22,000원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무려 4배가, 거의 4배가 오릅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른 상태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의 시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플랫이었죠. 1800에서 2000포인트 내내 갇혀있고, 네. 내내 갇혀있고, 박스피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그동안에 무려 이제 4배가 올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시 일봉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일봉상 보게 되면은 단기간에 17,000원에서 22,000원에 가요. 5,000원이 올랐으니까 거의 30%가 오른 거죠. 30%가. 네. 그진. 근데 22,650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최근에 또 급락이 나와요. 그럼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이 종목에 눈은 솔깃하죠. 와, 그렇죠. 주가가 못 오르는데 얘는 30%가 올라? 근데 공략하려면 17,000원대 하면 되는데 네네. 초보자들이 17,000원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르고 났으니 네. 이제 올랐다 할 수 있는데, 저기서는 정말 중급자, 고급자 아니면은 추세를 보지 않으면, 또 수급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왜 까다로운 이제 구간에 들어갔냐면은 주가가 그 이전에 4, 5배가 올랐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죠. 4배, 5배 오른 종목은 초보자들이 공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0배가 오른 종목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런 종목을 들어갈 때는, 초보자들은 사실 어려워요. 저런 종목을 들어가기에. 그래서 이제 중급자, 고급자들이 공략을 하면은 보셨듯이 단기간에 20, 30%를 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며칠 만에.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 초보자든, 중급자든, 고급자든 상관없이 작년 6, 7월경에 APS댐이 지금 들어가면은 어떻게 추세가 될까? 이렇게. 그럼 지금서부터 그런 종목,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 그걸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실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뭐 초보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략하기에 어렵지 않은 구간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업종 차별화, 순환매, 그리고 미래 성장성의 수익화,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 들어가는 것, 이거는 정말 항상 어려운 구간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OLED 내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요. 종목이.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은 가다가 조정받는 구간대가 분명히 생겼잖아요. 올 한 3, 4개월 동안. 그동안에 또 오르는 OLED 관련 부품주, 장비주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부품주들 중에 이제 장비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장비주들은 작년에 상당히 괜찮았어요. 작년. 왜냐하면 부품 발주가 작년에 아주 몰렸단 말이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났던 것이고요. 근데 장비주 말고 소재주가 있어요. 소재주요. 예, 대표적으로 필름입니다. 그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걔들이 조정받는 동안에 같은 종목이 있죠.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수익성이 지금 시즌에 이제 수익성이 도래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주가들은 현재 주가의 상승보다는 동기간 올해 놓고 봤을 때, 짧게 3개월을 놓고 봤을 때 훨씬 시장보다 탄력적이다. 어떤 종목들보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상중하로 따진다면 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것, 그러니까 사이클을 읽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네. 뭐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주식 뭐 아무나 수익 난다, 그런 시즌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종목을 줄어들었고, 대신에 그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성장 국가를 지나온 국가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종목들의 차별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대신 종목 수는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네.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종목이 훨씬 많이 가게 됩니다.
훨씬 좀 5배, 10배 나가는 종목들이 생기는 그렇죠. 것이 네. 안 가는 종목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철저하게 배제가 되고 가는 종목들은 시장보다 훨씬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공략을 하는 그러려면 디테일하게 할 수뿐이 없죠.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상황 지금 뭐 신용등급 상향된 얘기 해주셨고요. 네, 네. 또 종목을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네. 야정구 대표님 네. 이번 한 주 상황 또 야정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지수만 땡겨놨지 뭐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이제 지수는 연중 최고점인 2050선에 접근을 했고요. 네. 문제는 뭐 그동안에 이 지수 때까지 연결고리로 갔던 삼성전자 자체가 네.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수를 이렇게 끌고 왔던 삼성전자가 힘이 나와서 탁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누가 밀어주냐인데 과연 삼성전자를 밀어줄 만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만한 종목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과연 대체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지수대를 놓고 봤을 때 종목의 가격은 좀 하락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외국인들이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0만 원 라인 쪽에서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8월 2일부터 지금 8월 2일이죠. 8월 2일부터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26만 주 정도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차트 좀 올려주실래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시면 횡보를 하게 됩니다. 계속 네. 횡보를 하면서 지금 8월 2일부터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인 매도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동안에 뭐 삼성전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견인차 역할인 2000선까지는 견인을 해준 다음부터 2050에서 여기서 박스 치는 동안에 가만히 보시면 지수는 오늘 신고가인데 삼성전자 최고점은 8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더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착시 현상이 발생해요. 사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를 놓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율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마이너스권입니다. 지수는 더 올라왔는데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떨어졌다가 반등을 요만큼 해줬기 때문에 요게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얘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이런 얘기했죠. 지수를 제로라고 놨을 때 2050을 제로라고 놨을 때 삼성전자를 마이너스 1로 놓고는 분명히 반대쪽에서 플러스 1이 존재해야 2050이라는 숫자를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자사주 방어가 하루에 이제 8,500주 정도에서 10,000주 사이가 들어올 텐데 계속 들어와요.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게 지금 26만 주 두들겨 맞았습니다. 열흘 동안에. 네.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우리 김상호 대표가 말했듯이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주가가 폭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용등급 좋다. 우리나라 주가가 좋다. 삼성전자 막 쓸어 담아야지. 근데 좀 반대 지금 반대 현상이 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동격서라는 얘기 지난번에 들었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동쪽에서 우르르거리고 반대쪽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신용등급 상향했어. 당신네 나라 좋아. 투자해 해놓고 뒤통수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신다.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을 상향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AA로 올라간 게 4년 전에입니다. 그러고도 안 올라갔어요. 그때도 난리 쳤었다고.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A에서 AA 마이너스로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한바탕 했었다고. 3, 4년 전에도. 근데 또 한 단계 올렸다? 근데 또 갈까? 만약에 그때처럼 안 가고 두들겨 맞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얘네들 국제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한국을 전체 시장으로 놓고 하면 1%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1.5인가밖에 안 됩니다. 얘네들 운영 자금에서. 그렇다면 얘네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 하면은 쟤는 비관적이라고 하는데 일단 내 돈을 지키려면은 상대의 의중을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그렇죠.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우리나라가 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금융법 자체가 우리나라 굉장히 약합니다. 처벌이. 그렇기 때문에 딱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작자 하나 걸리면은 종신형이야. 종신형. 전 재산 다 뺏고. 종신형이요? 네, 종신형까지 가요. 몇백 년 살아요. 우리나라는 몇 년 사는지 아세요? 집행유예, 집행유예. 굉장히 대비되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 재벌들
작전하다 걸리더라도 나와. 나온다고. 네네. 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또 반대해야 네. 되겠죠. 가능하면 제 말씀 안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네. 제가 가능하면 우리 야정구 대표님 이야기 가져온 걸 가지고 반론 잘 안 하잖아요. 잠자코 들어보려고 반론을 하기 하시다가 시작하면 저도 반론할 게 대단히 많거든요. 저는 말씀해 근데 보시죠. 김상호 네. 대표의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이 내용을 가지고 네. 말씀하신 건 좋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김상호 대표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청자한테 듣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김상호 대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도 떠든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이야기한 의도를 또 이제 호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뭐냐면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놓은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단계적으로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뉴스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뉴스가 뜨면은 주가 당연히 못 간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부분은 초보 단계적으로는 주가에 당연히 조정에 영향을 주게 네. 돼요.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것뿐만 아니라 실적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다.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생각해 보죠. 만약에 우리가 신용도가 강덕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뉴스가 떴다면?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등이라는 건요. 신용등급 상 여기 아까 상향은 보면은 아까 궁극적으로는 좋아요. 일본이 네. A 플러스고 그죠? 중국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A 플러스인 일본이 주가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 4년 아니에요. 네. 좀 중기적으로 보세요. 박스 P보다 못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빠졌어요. 우리가 보세요. 신용등급 상향되는 동안에 그나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중기를 한번 저 최근 추세 말씀하시는 차트를 거죠. 보시면은 네. 4년을 놓고 4년, 보면은 2011년 이후에 네. 2011년 중국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당연하죠 6,000포인트, 거기는 3,000포인트. 거기는 살 수가 없는 우리는 거고 2,000포인트 지지야. 제가 말씀드린 건 일본도 빠져요. 일본- 3만 포인트에서 지금 18,000포인트. 3만 포인트는요 1980년대입니다. 어쨌든 주가가 우리 보세요. 주가가 2011년, 2011년 2011년도에 일본 주가는 6,900이에요. 궁극적으로 신용도급 상향은 나쁜 게 아니에요. 6,900에서 아니란 얼마까지 말이죠. 왔냐면 2만 1,000까지 왔단 말이죠. 어쨌든 주가는 다 신용등급에 대해서 빠졌잖아요. 그 의견이 우리가 분분들하신데 주가가 그만큼 네. 안 빠졌잖아요. 김상호 대표님께서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네. 부분은 뭐 영향이 있을 거는 당연히 분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또 좀 야정구 긍정적으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방식으로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중국도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나서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A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로 올라갔다 죽었거든요. 그 시장 주가보다. 자체가 외국인들이 보는 게 근데 일본은 중국과 재밌는 게 우리랑 뭐냐면 다르게 일본은 2011년도에 AA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당시 6,900입니다. 그리고 얘가 강등됐어요. A 플러스로. 그런데 2만 천을 갔다고 2015년까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뭐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신용등급이 한 주간에 그 나라의 주가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건 거예요. 아니에요. 네, 당연히 여러분 저희 그건 이제 아니죠. 본격적인 아니죠. 거자의 대화를 해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시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두셨다가 거자의 대화 시간에 또 치열한 토론 더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거는 이따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희가 D-1 원샷법이죠. 증시 완샷 할까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원샷법, 기업 활력 제고법입니다. 네. 지금 뭐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야정구 대표님, 네. 원샷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술 마실 때 원샷. 그 원샷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원샷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좀비 기업들을 갖다가 처리를 하자는 뜻이에요. 좀비 기업이 어떤 네, 기업이죠? 좀비 기업이라는 것은 최근 영업이익률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큰 회사들을 갖다 좀비 기업으로 네. 볼 수 있어요. 즉 아무리 장사를 해더라도 돈을 벌어왔는데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도 제대로 갚지 못할 그렇죠. 정도. 그런 회사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걸 선제적인 대응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원샷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거 2009년도에는 우리나라가 2,698개 정도의 좀비 기업이 네. 있은 걸로 추정이 돼요. 네. 근데 2015년 불과 6년 만에 3,295개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쵸. 굉장히 수치가 높네요. 그렇죠. 한 네. 30%에서 40% 가까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서는 10%가량, 그러니까 매출 상위 500대 네. 기업이죠. 네. 500대 기업 중에서는 약 10%가량은
돈을 벌어도 이자 돈도 못 갚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 번에 처리를 하자는 뜻이 이제 원샷법의 기본 취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상황이 지금 안 그렇죠. 좋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좀비 기업들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좀비 기업이라는 건 이자 돈을 못 내기 때문에 네네. 결국 내가 100원을 벌어서 이자로 150원, 120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금리가 2%, 1%일 때는 괜찮지만 네. 미국이 금리를 때려 올리는 순간부터는 타격이 가해진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100원을 벌어서 지금까지는 150원을 해서 50원 마이너스를 했지만 이번에 200원, 300원을 갖게 되면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출을 시행해준 금융권까지 타격을 보게 되죠. 부실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연쇄적인 도미노 시스템, 즉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죠. IMF가 바로 그런 현상이겠죠. IMF 때처럼. 그렇다면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원샷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붕괴 이런 네. 부분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그렇죠. 있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선제 조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사실은 네. 이 부분에서 이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빠른 시간 안에 이 회사들이 분할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M&A를 할수 하거나 있게요. 구조조정을 할 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총법도 바뀌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51%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20%만 주주의 20%만 동의를 받아도 바로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51%였는데 지난번에 삼성그룹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제일기획인가 거기서 하려고 했더니 바로 외국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됐다가 다시 하고 가서 우여곡절이 끊었죠. 그래서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빨리 진행시키자 하는 법이 이 법의 취지고 또한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한 네. 번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뭐 세금을 유예해 준다든지 뭐 분할 청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예해 주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법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원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문제 발생한 게 아니라 1999년도 일본 정부에서 원샷법, 즉 산업활력법이라는 게 도입이 돼요. 이번에 저희가 그 오리지널 아이디어로 그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 원샷법이 도입이 되면서 네. 이 법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2014년 아베 정부의 산업활력 개정 및 추진으로 지나갔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왜 원샷법을 사용하게 됐냐면은 90년대 부동산 버블이 붕괴가 시작돼요, 일본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상업은행의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연장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10년에는 좀비 기업이 3배로 늘어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부채 비율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걸 미리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 진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이 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야정구 대표님께서 원샷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김상호 대표님께서도 이 원샷법 네. 보충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은 거예요. 네네.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선제적이라는. 선제적이라는 거거든요. 키워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선제적이다. 선제적으로 했으면 네. 왜 조선은 적골이 나야 되느냐? 그죠? 조선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부에서 과연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었냐는 부분과 선제적이라는 또 걸 이전에 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란 게 있었어요. 기초법 말씀하시는 예, 거죠? 기초법이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지금 못 해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사후다. 근데 사후이든 어쨌든 잘 하려고 만들어낸 법일 거 아닙니까? 네네. 정부에서 만들어냈다면. 그렇죠.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다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법조차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 해놓은 상황에서 네. 과연 이 원샷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기업 활력 활력 제고 특별법. 네네. 예. 말도 말도 어렵게 만들어놔요. 잘 이해 못하게 하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말은 어렵게 해. 선제적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 좋은데 네네. 과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시너지가 또 겹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생기게 되고 이제 핵심은 뭐 사업 재편 인정 범위와 과잉 공급 판단 지표 기준을 이제 읽어내는 것인데 네.
이걸 이제 어떻게 정확하게 인정 범위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렇죠. 그죠? 그걸 어떻게, 인위적일 수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갔을 뿐이 없고. 누군가 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이 취지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이게 어떤 주체가 잘못하면 밑빠지게 기업이죠. 붙게 되죠. 그죠? 이게 주체가 기업이죠. 기업이 주체가. 기업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법은 채권 금융기관이에요. 그 워크아웃이나 네. 법정 관리를 얘기하는 거고. 기초법의 경우에는 이미 뭐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수습하는 그런 모양새였죠.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응급실이고 네. 그렇죠. 이건 예방 차원인데 아, 그렇습니다. 응급실과 예방 차원. 이미 네. 다리가 부러지거나 해서 응급실에 갔을 때 기부스를 하거나 네. 수술을 하는 게 이제 기초법이고 그리고 원샷법은 어디 미리 하나 예방을 작살이 하는. 나야 뭐 우리 김상호 대표가 말 쓰는 거지. 작살이 한번 나야 이거 작살이 나야. 뭘 어떻게 고쳐보겠다는 네, 네, 거고 네. 이거는 너 얼굴색이 안 좋아. 너 미리 한번 진단을 응, 받아봐야 받아봐야 되겠어. 돼요. 뭐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정부에서 이거는 가능한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전반적인 네네. 흐름 자체를 정부에서 정해놨다면 그냥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게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그게 그래서 거기서 뭐 문제가 터지면 네. 문제가 발생하게 기업 내에서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 잘 나오는데요. 네. 우리 야정구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제 주체도 나오죠. 채권 금융기관이 기촉법의 주체였다면 이거는 기업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심의위원회라고 나오고 있고 주무부처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자율에 맡기되 정부에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 심의가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기촉법과 똑같이 돼 버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기업 자율의 취지 그대로 해준다면은 물론 이렇게 됐을 때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 있는 자 결국 대기업 위주로 그렇지. 구조조정되지 않겠냐 우려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기업들 이거를 장난하기 다 좋은데.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법이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 저거 없어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나요? 삼성그룹이? 삼성은 먼저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고 그렇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네. 이 법이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잖아요. 내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상호 그래서 대표님. 삼성은 움직였어요. 이 원샷법에 대해서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네. 그러면 이 원샷법이 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이제 네. 이런 거죠. 정부가 네네.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을 했어요. 금융위원회가. 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도 있고요. 맞아요. 네, 해운도 조선, 있고요. 철강, 해운, 네. 건설, 석유화학. 그렇습니다. 이게 5대 취약업종이에요. 네. 어디 치아오죠? 독수리 오용제? 독수리 오용제죠. 독수리 오용제죠. 독수리 근데 오용제. 이 5대, 강력합니다. 네, 5대 취약업종은 우리가 가능해 봅시다. 지금 벌써 구조조정 진행 중이잖아요. 이미 진행 중이죠. 그렇죠. 이미 그래서, 쓰러졌고요. 예, 네. 힘들 때는 힘들고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이 원샷법을 들이대 가지고 여기에 뭘 좀 해보겠다 이거는 정말 안 돼요. 안 되는 이거는 일이고. 진짜 국민들이 말리든 뭐 누군가가 말리든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돈이 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그렇죠. 기축법으로 돈 들어가고 또 원샷법으로 또 돈 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중으로- 취지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헛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밑빠진독에 물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취지대로 살리고자 한다면 그쪽으로 돼서는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반대로 생기는 것은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기업 위주의 돈 있는 자들의 잔치, 횡포 이렇게 이거 흘러갈 제가 우려가 볼 때는 이거 법 시행되면은 100% 대기업들이 장난쳐. 그거 뭐 그렇게- 퍼센트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소지가 높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부가 좌우로 정렬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취지 그대로는 주는 기업이 돼야 되고 네. 부가 정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면 이거는 안 해야 돼요. 그냥 기초법이에요. 네네. 그거는 말만 규활법이지 기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만 더 들어가는 꼴.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독수리 네. 오용제가 이걸로 해서 다행히 살면은 헐헐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실패하면 병아리 오용제 된대. 진짜 짹짹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뭐 날개는 삼계탕거리 되는 있겠죠. 거야. 그래서 기존의 네. 기초법으로
구조조정 업종을 좀 다스리고 돈을 네네. 그쪽으로 뭐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조선철강 해운 네. 이쪽은 네. 기초법으로 가는 게 나을 텐데요. 그렇죠. 그거 그죠? 그냥 그 어차피 여기 이게- 공적 작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걸 벌써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네. 또 굳이 원시합법에도 한다면은 막대한 돈을 투자한 그 국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서 그거 쉽게 말하면 원샷 한 입에 털어 먹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 그러니까 흐름 이게- 자금의 네. 흐름 자체가 또는 폭탄이네, 이거. 이 뭐 기업의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M&A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이건 분명히 이제 양극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결국 네. 이제 주가도 대단히 연계성이 높아지겠는데. 네. 어, 근데 원샷법으로 이제 또 혜택을 받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선정 과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선정 과정을 그거는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심사를? 그게 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게- 심사위원회조차 못 만들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아니 내일 그렇게 모레가 내일부터 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도 설정이 안 돼 있고 위원조차 지금 그렇죠. 설정이 안 그렇게 됩니다. 된다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원시합법 자체가 네.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주무부처가 예를 들어서 오케이 해줄 것이냐, 노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건 정부에서 주관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주도하에. 그러면 그건 기초법의 영향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상호 대표가 말씀 참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기초법,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점 하나를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기초법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원시합법에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애매한 것을 왜 만들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야정군 대표님께서는 이 원샷법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크게 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법 안 만들, 네. 문제는 원샷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 기업의 합병, 인수합병에 대한 모든 그 시스템 자체를 네. 간결하게 매뉴얼화에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죠?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서 원스톱으로 가게끔 딱 해놓고 자 이런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 법을 이 법대로 누가 할 거야? 그럼 너 갖고 와 서류 갖고 와봐 심사 받고 너는 됐어 이대로 해. 너는 안 돼 하지 마. 이건 어차피 기업의 자산은 주주의 몫이고 어떤 주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은 네. 뭐 네네. 일단 내일부터 시행이에요. 어쩔 수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뭐 바로 벌써- 눈앞에 두고 있죠. 예, 네. 벌써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시행 일자가 내일이에요. 8월 13일이니까. 아니 근데 이거 그러니까 위원도 안 만들었다며요. 근데 그 벌써 기업들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대기업들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상당히 빠를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의 물꼬를 이제 정부에서 터주겠다는 의도인데 이거는 뭐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강하게 달려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법을 지금 국회 통과해서 내일서부터 시행인데 그거를 네. 내일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그래서 말 듣지도 않아. 현재 이제 본다면 가능하면 이제 엄격한 공정, 심사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어야 되고 네. 대기업 특혜 논란 이거는 분명히 또 문제가 나중에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그냥 넘어가고 우선 시행이 급하니까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할 역할은 뭐 그 부분이다. 시작이 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거 대주들이 갖고 놀겠는데. 근데 어느 일정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그럼 이게 근데 정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종목을 묶어 나가야 되지 이 법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또는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대기업 특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주가에서 주식을 공략해야 될 것 또는 하지 네. 말아야 될 것 이쪽으로 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 원샷법, 기업활력 재고법 내일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데요. 야정구 대표님, 혹시 원샷법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자금이 투여가 되니까 네. 공급과잉이라든지 업종 내 사업 비중이 높은 자사주가 좀 수혜가 특히 되겠죠. 자사주의 수혜가 될 수 있다. 자사주에서 이제 이 회사 띄어내고 저거하고 바꿔치고 이것도 분할하고 합병하고 바꿔치고 막 해서 바꾸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주주들의 횡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삼성전자 지분 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네네. 그 우호 지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자사주 했잖아요. 11조. 이거 딱 털어먹고 나면 이 지분이 올라가거든요. 대주주 지분이 쭉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작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진짜 좋은 회사들은 요를 빼고 나쁜 회사들끼리 몰아서 털어먹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샷법에 적용을 받아서 살린 다음에 다시 또 이쪽으로 갖다 붙여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업의 활성화도 있겠지만 네. 제일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가장 특혜를 보는 사람은 대주주일 거예요. 왜? 주가가 계속 상승할 거거든요. 이게 성공시키면. 그러면 대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증자도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증자도 할 수 있겠고 네. 자금력을 막대하게 갖고 있는 우리 재벌들이 뭐 갖고 노는 거야. 장난처럼 갖고 놀 수 있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이걸 함부로 갖다 칼 대겠어? 못 되지. 이거 원샷법 하세요. 우리 같이 원샷 해놓고서는 뭐 뒤통수 깔 수는 없는 거고.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습니다. 현대그룹에서도 이제 이 법을 저촉을 해서 할 거고, 삼성그룹은 이미 어느 정도 아까 김상호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하나그룹도 그렇고요. 각 그룹사별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재벌 2세, 3세에게 승계하는 과정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구체적인 그 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요. 네. 혹시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이 원샷법이 우리 증시에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틀려요. 어떤 네. 부분에,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은 안 좋은 건 띄어낼 거란 말이에요. 네네. 띄어내서 안 좋은 것끼리 붙여버리게 되면은, 네. 이거는 주가 폭락한다, 이게 이쪽은. 야, 쟤는 안 좋아서 쫓겨났어, 이거는데 걔를 살려주겠어요? 주가 급락으로 가는 거지, 걔네는. 반면에 이쪽으로 붙은 애는, 얘는 괜찮은 애네? 또 얘 이래서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붙이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사업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갖다가 방산업체는 따로 띄워놓는다. 그리고 그 중공업 부분 또 이쪽으로 붙이고 하는 식으로 방산업체를 따로 붙여서 뭐 하나테크인으로 붙여버린다. 이러면 하나테크인이 날라다니지. 왜? 과점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과점. 하나테크인이 예를 방산업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에 있는 방산업체를 갖다 띄워다가 이쪽으로 갖다 붙였어. 그럼 얘는 시너지 효과가 더 좋죠. 그러니까 얘는 딱 뜨겠지만 이쪽은 가장 알짜배기가 빠져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김상호 대표님, 그러면 김상호 대표님께서는 이 원샷법이 시행되고 나서 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악재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 호재로 보십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설명드리면서 벌써 이제 큰 틀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완전히 양극화돼 버릴 거다. 완전히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종목으로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호재,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M&A.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법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기업들이 눈이 번쩍 뜨일 네. 만한 건 뭐냐면 바로 M&A입니다. M&A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M&A를 대단히 수월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법 자체가. 그러면은 그 대기업들은 뭐 다른 걸 다 보더라도 야, 이거 이제 기회가 왔다. 기회가 M&A에서. 왔다. 그렇죠. 네. 그동안에 상당히 까다롭고 뭐 이래저래 걸렸고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이제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이게 기회에, 이제 네. 3년 연한인데 물론 이제 3년 뒤에 와 보니까 괜찮아.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3년 더. 네. 근데 지금 기업들이 보기에 이 3년 안에 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왔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하자. 삼성이 벌써 움직였어요. 보게 되면은 M&A로 새반짝이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기사를 직접 지금 들고 오셨네요. 예,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기업이에요. 데이코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벌써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또는 그 규모에 있어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움직입니다. 이런 지금 블룸버그에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피아트 클라이슬러의 부품 사업을 인수한다. 이게 규모가 물론 3조 3천억 원입니다. 네. 3조 3천억 원. 삼성전자는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을
전장 부품으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래서 이런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제 M&A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쉬워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은 네. 전략적 투자 자금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 속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전체 자체는. 공급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주가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수급이 이게 M&A 한다고 돈이 들어왔든 또는 뭐 전략적으로 주식을 사모으기 위해서 들어오든 어쨌든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주가에는 뭐 상당히 호재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종목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됩니다. 악재가 또 중요한 거겠죠. 네. 주식은 네.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반대편에는 손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안에는 손실 나는 종목이 없어야 되겠죠. 이 종목은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사항을. 바로 이제 공급 과잉 업체로 지목이 되면은 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두 기업이 하라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에요. 네네. 시장에서 보기에 야 쟤들은 뭐야? 관련해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공급은 80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80분이 안 되는데 얘들 합쳐놓고 보니까 공급이 150이야. 그런 기업들이 원샷법의 주요 대상들이죠. 네.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지들은 좋다고 했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이거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가 다 해결이 못 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업들은 조절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야? 쟤들은 이거 돈이 안 되니까 이제 막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냐 하면 주가가 폭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 기업들 그래서 같은 이 경우에 낙인 폭락할 수도 효과라 있다. 그러는데 네네. 공급 과잉 업체로 지목이 되는 순간 좋은 바로. 것이가 팍 새겨져 가지고 얘는 그때서부터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다 빠져나갈 공세니까. 그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락을 거듭할 수밖에 이거는 없겠다. 네. 정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 4개월, 6개월, 길건 6개월 이 종목들은 피해야 돼. 이런 종목들. 이제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계속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이슈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사전에 탐지일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매도 있더라도 매도하고 나와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M&A라는 게. 그러면 그날 급락하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팔고 나와요. 그 이후로도 50% 이상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개인 투자가 되는 걸 네네. 알기는 어렵고 그렇죠. 지들은 다 했을 거라고. 또. 그렇습니다. 이건 또 오늘 또 원샷 하면서 다 했어. 약간 또 그럼 음모론을, 이제 예. 종목을 보면서 조금 더 빨리 들어갈까요? 네, 이제 원샷법의 종목을 한번 보죠. 수혜주들. 네. 이런 겁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벌써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수혜 뭐 또는 피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조선주 내에서 삼성중공업은 주가가 최근에 2달 만에 거의 이것도 한 40, 거의 40% 올랐나요? 이분만 하더라도. 근데 이건 또 삼성중공업이네요. 너무 빨리 넘어. 일단 현대중공업을 좀 더 먼저 볼까요? 조금 더 봅시다. 현대중공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10만 원 초반대 있던 주가가 13만 9천, 거의 40%가 올랐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조선 업종 내에 구조 조정이 되었을 때 또는 관련 M&A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또는 세제 혜택을 봤을 때 좌우로 정렬됐을 때 네. 살아남을 곳은 현대중공업이다라는 게 벌써 주가에 녹아나기 시작한 거죠. 벌써 지금. 예. 반면에 삼성중공업은 삼성그룹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얘는 삼성그룹이 버리지 않겠느냐 혹은 그리고 M&A 돼봐야 얘들은 세계적으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우려가 벌써 반영이 돼버린다. 그때 1조 원 요청했었죠. 예. 근데 줬나? 해줬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주가가 거의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주가는 꼬꾸라져 가지고 그럼 이재용이가 올라가는데 포기했는 거네? 모르죠. 그거는 이제 모르는데 주가는 선제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모습이죠? 벌써 실망하는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한 업종 내에서 네. 불과 한두 달 만에 주가가 왜 이리 차이 나지? 그렇습니다. 하나는 40%, 하나는 왜 제자리 올라갔다 다 그냥 내려오지? 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왜 똑같은 기간에 바로 이 시간에 주가가 저렇게 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답이 나오겠죠. 어느 주식이, 어느 주가가 또는 중소기업들도 저렇게 될 공산일 거죠. 조선주 내에서도 저렇게 될 공산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부품주들 내에서도. 저렇게 낙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가 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또 차별화가 필요하다. 아니요. 네, 차별화 네, 표명이 네. 아니라 차별화 벌써 나왔잖아요.
저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저게 앞으로도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올 공산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현대, 삼성, 중공업뿐만 아니라 네. 중소기업 내에서도 조선주 내 중소기업 내에서도 저렇게 될 공산이 100%.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업종 내에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100%. 이러면 이게 다 물려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교차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결국 그게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다 보니까 가는 종목은 가되 안 가는 종목은 안 가.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저게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전자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거의 전 업종에서 그렇게 나와요. 가는 종목. 그러니까 그 업종 내 종목이 5개다 그러면 그중에 한두 개만 가고 예전에 2-3개 갔다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장 좋을 때는 다 갔다면 지금 장이 좋아도 다 가지 않을 공산이 돼놓고 그 수익률이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날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저성장 국면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지어지잖아요. 연결고리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주목하시고 조금만 귀담아 들으시면은 그리고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아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냥 체감적으로 그렇게 될 공산. 그렇게 될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원샷법 이후에 오히려 더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눈이 더 세밀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야정군 대표님께서는 혹시 뭐 대표적인 어떤 수혜주나 뭐 원샷법 이후의 투자 전략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우리 김상호 대표가 말한 대로 그게 맞을 거예요. 각 업종별에서도 차별화가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업종을 보고 바로 치고 들어간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이제 중공업이 괜찮다 하면은 네. 현대중공업을 못 샀으면 삼성중공업을 사고 한진중공업을 사고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안 통한다는 네. 거예요. 아, 더 이상 철저하게 종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를 놓고 거기서 오는 이 신호를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시지 못하면은 그냥 과거의 매매 형태대로 해서 그냥 이제 반도체 장비 좋으니까 굉장히 반도체 장비 가는 놈만 가고 또 안 가는 놈만 안 가요. 업종으로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하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차별화되어 있고 물이 빨빨빨 끓고 있다고.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한테포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저기 쫓아다녔다. 바이오 간다 그래서 바이오 죽을 것 같아. 얘도 바이오고 얘도 바이오고 얘도 바이오야. 그래서 얘는 가고 얘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언제부터 그랬냐면 2012년부터 원래 이 작업은 이렇게 갔어요. 계속.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거군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2011년도 이후로 지수 우리나라 꼭지치고 1600 갔다가 지금 2000선 박스 이렇게 칠 때 원래 박스 구간에서는 차별화예요. 어떤 주도 업종이 없어요. 차별화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업종으로 붙은 사람들은 계속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 김성호 대표가 말한 낙인 도장 꽉 찍는 거 인감 도장이죠. 그냥 인감 도장 그냥 막에다 팍 찍어놔야지 뭐 작사를 내버리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LG라든지 SK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전체 대기업이 다 여기에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 한진그룹도 지금 뭐 아까 나중에 뉴스 보니까 뭐 거기 금수저 애들이 또 벌써 이렇게 작업했더라고. 뭐 지분해갖고 넘기고 대한항공에다 넘기고 벌써 하고 있어요. 지분싸움을.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지만 네. 대한민국의 재벌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네. 그 피해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개인 투자자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시행을 눈앞에 둔 원샷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네,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두 거장과 함께하는 다음 주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다음 주 투자 전략이라기보다 네. 투자자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 실전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주식을 안 했거나 주식하는 중간에서라도 한 발짝 물러나면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주식을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쇼핑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음악가들, 조금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요. 네. 보면은 이 정말 그 쇼팽 콩쿠르에 우승한 조성진 젊은 친구, 그렇죠. 또는 네. 음반의 구도자 백건우 이런 연주자를 보게 되면은 정말 네. 잘하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잘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프로니까요. 프로들끼리는 네. 뭡니까? 안 틀려야 되는 거죠, 그죠? 틀린 음이 없을 때까지 연주하는 것. 이게 진정한 프로죠. 그러면 틀린 의미 없을 때까지. 주식에 접목을 해보면 뭐냐면 수익은 기본이 돼야 되겠죠.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수익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뭐냐면 손실 보는 게 작아야 돼요. 포트폴리오 내에 종목이 5개 있다. 근데 세 종목이 손실이고 한 종목이 50% 수익 났다 해봐야 세 종목이 20%씩 30% 빠져버리면 내 원금은 손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 종목 올랐다가 줘봐라 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손실 나는 걸 자꾸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에이, 이건 언젠가 가겠지. 나는 이게 지금 수익이니까 이거 걱정 안 해.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평생 수익을 못 냅니다. 손실 난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셔야 되고 왜 이렇지라고 고민해 보셔야 되고 안 나시려고 최소화하려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손실 없는 종목이 없을 수는 없죠. 손실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손실폭이 작아야 된단 말이죠. 손실폭이 20%, 30% 뭐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 한 종목 더블 가야 뭐합니까? 내 원금이 손실인데. 그러니까 한 종목 수익에 매달리지 마시고 내 원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수익 나고 있냐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봐주셔야 네. 돼요. 한 1주, 한 달, 3주 또는 뭐 3달,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 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7월달 지금 광고 나가고 있잖아요. 앞뒤로 광고 보실 겁니다. 7월달, 8월 제가 7월서부터 모집을 했잖아요. 7, 8월달 거장 1임 서비스 가입하신 모든 분들이 수익이에요. 원금 대비 한 종목 수익이 아니라 원금 대비 모두가 수익입니다. 이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다 계좌가 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자랑 좀 했으면 좋겠다. 왜 대표님은 남들은 뭐 나와서 자랑 안 하냐.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워서 뭐 드리는 네. 이야기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몇 가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직접 1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과 네. 또 지방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정훈 대표님께서 다음 주 투자 전략 아주 간략하게 뭐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초보자분들은 조심하시고 네. 네. 중급자분들은 종목적으로 접근하실 것 같고 네. 고급자분들은 말 안 해도 알아서 할 거고. 알겠습니다. 항상 그 이야기 해주셨던 부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은 저희 두 거장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두 거장과 함께 하시면서 거장의 해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